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8일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이제 제가 저번에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사실은 녹화를 했는데 그게 날라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에 은우 할비님하고 좀 이게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게 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해왔던 방법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방송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 요거 이제 저거 끝나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공부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본인을 믿을 수 있는 본인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본인만 믿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믿어도 안 되고, 전문가도 믿어도 안 되고, 또 증권사 직원도 믿어도 안 되고, 회사 사장, 공시 담당자, 아무도 믿어도 안 돼요. 본인이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부를 해서 본인이 강해져야 돼요. 네, 강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강해져야 해요. 강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님 저한테 후원을 최근에 해주셨는데 이 DEAWONCOM24 골뱅이 GMA 그러니까 gmail.com 요로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4월 달 되기 전 그때까지 좀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냥 종목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작전이 아니라 작전이죠. 작전에 대해서 오늘도 유료 회원님들은 이제 2일차 또 작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작전이 공부하면 할수록 디테일해지고 그래도 이때 수익을 그래도 좀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한 3, 4배씩 수익을 내고 싶은데 못 낼 수도 있겠죠. 최소한 2배는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5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시장이 너무 좀씩 안 좋아지는 느낌이 나면 현금화를 계속 단계적으로 하든 한 번에 하든 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예,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주가를 부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진 않아도 떨어지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작전 회의를 매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주말에는 이제 작전 회의를 제 나름대로 저는 작전이라 생각하고 유료 회원님들과는 이제 방송을 하죠. 요거 끝나면 이제 해야 되는데 요 작전 회의 중에서 조금 얘기해도 되는 그 부분을 비타민님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예, 딴 분은 보내주시면 답장 안 해줘요. 내용이 어떤 간에 어쨌든 이 비타민님 저기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메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언제 오늘 방송을 보든 내일 보내든 그러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보내시면 제가 거기 답장하면서 간단하게 좀 그래도 한 4월 달까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작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식 공부 방법에 대한 그때 편집했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론 조회수 보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우할비님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우선 제가 은우할비님처럼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저도 연배가 좀 있지만 저보다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61세 때 2년, 3년인가를 도서실에서 밥만 먹고 맨날 도시락 몇 개씩 싸가면서
뭔가 깨달았어요. 주식 공부를 3년 동안 도서실에 처박혀서 책도 엄청 보면서 61세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막 깡통도 차고 돈도 계속 까먹었는데 뭔가 자기가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자 해서 도서실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치열하게 3년을 한 다음에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까지는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거의 90세가 넘었을 텐데 이분이 뭐야 일본에서 살아계실 때까지 몇 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6조인지 몇 조 대를 운영하는 엄청난 투자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61세 때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뭔가 터득해서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이 거대한 6조 이상의 그 돈을 굴리는 그러한 뭐 유명한 그런 투자자가 됐죠. 그래서 이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 네.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인가 뭐 이런 나온 분, 70년대 거예요. 아마 70년대 나온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얼마나 하고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고 주식을 할 거면 어느 정도 이러한 뭐 나름대로의 그 시간의 활애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이것저것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뭐 그러다가 저도 이제 뭐 일하다가 좀 몸이 뭐 갑자기 일하다 뭐 쓰러져서 어쨌든 간에 그 몸을 이제 1년 정도 이제 요양을 해야 됐어요. 예, 뭐 그 내용은 뭐 그것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1년 정도 요양을 하면서 이제 우선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이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하여튼 개복 수술을 했죠. 예, 그래갖고 1년 동안 이제 걷기를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주식 강의들 있어요. 그냥 특별한 그냥 뭐 아무 강의들 이 강의를 제가 어, 음, 세 번인가? 세 번 이상 봤죠. 세 번 이상 보고 이거를 노트에 수기로 적었어요. 이 강의를 다 받아 적었다고. 그래서 노트 한 권 반 정도 적었나? 하여튼 이 강의를 그렇게 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보고 그거를 이제 노트에 다 수기로 적었습니다. 뭐 재무제표부터 뭐 역사부터 예? 아까 얘기했던 그 61세 그분의 투자 방법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 뭐 해서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강의가 막 짬뽕이 된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마스터하면서 이렇게 거의 저도 머리가 되게 나빠요. 머리가 진짜 나빠요. 저 영어도 잘 못하고 머리가 되게 나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외우는 거 무식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재무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재무도 한 제가 10번 이상은 마스터 공부를 했어요. 쭉 그냥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근데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재무를나 이런 걸 한번 쭉 하고 나면 뭐야 이 감을 잡는다고. 감을 잡아요. 감. 그래갖고 대충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러면서 뭔가 한두 개 남는다고.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저 다 까먹었어요. 저도. 책도 차트 뭐 차트의 기술이니 뭐 다 봤어. 2번 이상 봤어. 다 까먹어. 근데 몇 개 남는 게 있어. 그러면서 분위기를 알게 되고 나름대로 기준들이 생기고 남의 강의도 보고 또 동호회도 나가보고 또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또 저는 이제 지금 좀 뭐 조만간 만나야 되지만 약간 이렇게 자금이 그래도 몇백억 대 되는 그런 분들 만날 분이 있어요. 그냥 그분한테 정보를 받고 이런 건 없고 그분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좀 우리보단 다른 거예요. 그분이 요번에 그 뭐죠? 그 저기 2차전지 그 대표주 그 공매도 세력 그쪽에 붙어서 작년에 해서 깨졌대요, 사실은. 그 정도로 약간 금액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맥도 있는 그런 뭐 사업 자영업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지. 좀 크게 유통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그냥 조언을 듣는 거죠. 요즘에 어떻게 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100만 원 갖고 하는 거랑 예?
한 1,000만 원 갖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커져서 이제 한 5천, 그 다음에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죠. 1억, 그 다음에 이제 뭐 3억에서 많게는 뭐 5억, 좀 더 커지면 이제 10억 단위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마다 마인드가 다 달라. 아무래도 이런 거는 쉽게 사고 쉽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난 여기까지 되면 이제부터 쉽게 못 움직여. 예? 그리고 여기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이 정도 돈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맥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 상장회사 상무나, 그러니까 경영자들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 친구나 동문들이 그런 라인이라고, 상장회사.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도 비료회사, 상장회사, 저기, 경영진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떠냐, 어떻게 되냐, 뭐, 그렇게 지낼 정도 돼야지만, 그래도 최소한 금액이 이거나, 뭐 이거 이상이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시점으로 보죠. 나는 1,000만 원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1,000만 원의 시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근데 또 한 3억 정도 하는 사람은 또 3억 정도 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본다고. 그래서 절대로 뭐 3억인데 뭐 1억 까였다. 그건 절대 못 판다. 난 1억이 벌려면 얼마나 오르,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뭐 종목도 뭐 조금 뭐 가져가는 게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소형주나 뭐 중대형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건 뭐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의 정보를 이렇게 내부 정보를 얻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어쨌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 대신 이제 그런 투자 환경이나 이런 건 제가 그냥 가서 뭐 아무래도 나보다 금액이 크신 분들이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도움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재무에 대해서 쭉 한 번 이상 마스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저도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다 까먹지만 한두 개는 남고, 이 재무를 마스터하면서 또 이 공시를 보는, 그 공시 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뭐 같이 하죠, 대체로. 뭐 아니면 뭐 강의 같은 거 보면. 그러다 보면 공시를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 글씨도 많고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문서가 딱딱하고. 근데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요점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온다고. 뭐든지 영어도 그렇고 무슨 문서도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계속 그냥 어떻게 그냥 자기가 보다 보면 눈에 익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저도 이런 공시 같은 거, 이런 문서 보는 거 싫어해요. 되게. 근데 그냥 볼 수밖에 없지. 그냥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서 2권 이상을 읽는다. 이거는 뭐 3권이 됐든 뭐 많이 읽는다고 좋지도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 책 그냥 보면서, 아, 이렇게 해온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런 거.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시야가 좀 폭이 넓어져요. 그다음에 차트에 관한 책을 한 번 이상 마스터한다. 이것도 그렇죠. 재무적 분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에서 이렇게 조금 마스터 한번 할 수 있고, 또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죠. 기술적 분석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차트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서 그냥,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한 책을 좀 그냥 괜찮은 책을 잘 골라서 한 2, 3번씩 보는 거를 권해드려요. 괜히 여러 책을 자주 봐봤자 내용도 거기서 거기고 또 잘못 보면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윙 매매나 뭐 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캘퍼나 이런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쪽의 또 책들이나 그런 쪽의 강의를 봐야 돼요. 저는 좀 그런 쪽은 좀 거리가 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역사와 사례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컸는지, 그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부터 뭐 유명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랑 뭐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 주식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미국은 또 어떤 시대가 있었고, 미국도 시대마다
뭐 그러한 이제 뭐야 가치주를 뭐 했던 그런 시대도 있고 또 막 그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피프티 갖고 뭐 50개 주식이 뭐 재무도 좋고 뭐 걔네들이 뭐 최고다 막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때랑은 또 다르죠. 지금은 이제 약간 미래를 선도하는 뭔가 그러한 기업, 뭔가 미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IT 쪽이나 뭐 그런 회사들, 구글이나 애플이다 뭐 그런 쪽이죠.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얘네들도 이 가치, 뭔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주식에 대한 그런 평가 가치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테마주 역시도 80년대 엄청 유행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2000년대 초부터 중반, 뭐 지금까지도 테마주가 유행하죠. 그러니까 되게 낡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테마주가 유행하던 시기가 1980년대인가? 그때 굉장히 테마주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도 가치주가 유행할 때 해서 뭐 재무가 어디 뭐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나도 책으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자꾸 시장이 긴 텀으로도 변한다는 거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릴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요 되면 이제 AI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면 2차 전지와 전기차는 폭망하죠, 우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도 2023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2023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상승 곡선을 탔었어요. 이게 2022년까지고, 2023년까지구나, 3년까지. 그죠?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말부터 이제는 2차 전지는 폭망하는 그런 쇠퇴기예요. 이때 이제 지금 얼지 않게, 지금 영하의 기온에 전기차 못 가잖아요, 미국에서. 깡통되니까. 그런 걸 계속 보완한다고, 이제 하락하면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성세기가 온다고. 응? 그래서 뭐 주식을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 구간이야, 2차 전지는. 그리고 거기다 정책적으로도 트럼프가 뭐 미국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이제 석유화 그 보수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을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는 꽝이에요, 꽝. 예?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거는 꽝이야, 꽝. 그래서 계속 하락한다고. 응? 그럼 지원금도 뭐 보조금도 계속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긴 패러다임을 읽어야 돼요. 뭔가 2차 전지 사업이 어쨌든 계속 나가긴 하는데 파동을 그린다고 파동을 이렇게 그래서 파동을 그리는데 이 떨어지는 파동에 왜 2차 전지를 지금 살려고 그래? 어? 그래서 이런 역사와 사례 그러한 이제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최고 가치가 변했다고 계속 미국도 그랬어. 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계속 공부하니까 이제 이 펀치 사기나 이런 거 미국에서 한번 엄청 터졌잖아, 유명한 거. 어? 그런 거가 안 된다. 그런 거 되게 위험한 거다. 그렇게 해서 미국도 법을 뭐 종신형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엄하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계속 허용한다. 왜냐?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미국에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는 또 지네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는 또 안 받아들이잖아.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이, 시스템이 좀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냥 뭐 계속 정글이지 뭐 정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5종목을 분석해서 노트에 정리하라. 이 5종목을 분석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분석하는 기준을 뭐 몇 가지를 정해서 뭐 장단점을 적든 아니면 재무나 뭐 기본적인 뭐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코멘트로 해서 뭐 나름대로 분위기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재무적 분석과 또는 차트 분석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뭔가 회사 내부적인 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심리나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배경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다 노트에 적으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무섭다. 그죠?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본인에 맞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실전에 대입해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준을 잡아서 종목을 이제 뭐
여기서 자꾸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뽑아내면은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대입을 해서 성공하나 안 성공하나 확률을 높여야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면은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실패를 했어. 그럼 또 이렇게 돌아서 가고, 또 틀렸어. 실패하면 또 돌아서 가고, 이렇게 아니 보완을 한다던가 계속. 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뭔가 좀, 실패하는 요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자꾸 뭔가 보완해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나온 기준을 최상의 조건으로 수정한다. 그죠? 계속 수정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계속 얘기하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어. 이게 되게 몇 번 맞았는데, 이 방식이, 이게 만약에 S 방법이라고 X 방법. X 방법을 만들어서 이 방식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래, 방식. 근데 이게 통했어. 한 두 종목에. 근데 세 종목부터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걸 알고 뒤통수를 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요거를 안 맞네? 이제 세모로 바꿔야지 보완해서. 이렇게 자꾸 유도리 있게 변동을 줘야지 이걸 한 번 해서 세 번 맞았다고 자기는 그냥 계속 이 방식대로 가고 시장은 자꾸 이렇게 오네 하고 또 변하고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해. 픽스 시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식 오래 할수록 뚝심이다 해갖고 그냥 사고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면 된다. 그렇게 쉬우면 주시장에서 다 돈 벌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게 자기가 픽스된 거를 뭐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유들리 있게, 유연성 있게.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매일 일정 시간 본다. 그죠? 그냥 머리 기사라도, 이런 게 있구나. 자꾸 뭔가 투자를 하는 건 요만큼이지만, 경제나 전반적인 거는 배경 지식은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중에서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투자에 응용할 수도 있고, 계속 이런 걸 넓혀가야지만 본인이 시야도 넓혀지고, 뭔가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것만 오로지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막말로 세계 경제가 이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시장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 시장이 망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황도 보고 기사도 보고 세계 뭐 이렇게 뭐 곡물가도 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죠? 석유 가격도 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눈은 자꾸 두리번 주위를 살펴야 돼요. 예? 경제나 이런 거를 계속 살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노트를 매일 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투자 노트를 매일 쓴다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노트를 써서 계속 이제 뭔가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 나중에 뭐 다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그냥 뭐 입으로 떠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기억력이 그래도 망각이 안 되고 뇌에 저장이 되려면 수기를 해야 돼요, 수기. 말도 하고 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뭐 자기가 만약에 뭐 자기 머리에 만약에 100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뭐 거의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뭐 10% 내외 남을까? 근데 10%도 안 남죠, 사실은. 근데 10%가 남는다 쳐도 여기서 수기나 이런 거, 뭐, 아니면 옆 사람한테 전달해주기, 막 이런,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통해서 이 망각이 되는 거 뭐, 거의 뭐 10%만 남는 거를 더 높여야죠. 그래서 100이 들어오면 뭐 최소한 뭐 한 30%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최소한 머리에 남을 수 있게끔 계속 이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이 투자 노트를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수기를 써야 돼요. 써버릇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게 머리에 싹싹 들어온다고. 난 이거 내가 그 투자 막 그런 거 노트에다 막 계속 쓰고 그런 게 엄청난 나한테 도움이 돼요. 지금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감은 남아있거든. 그때 그런 사람도 있었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다음에 마음을 열고 유연성 있게 본인을 믿을 때까지 큰 금액 투자는 X.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를 계속 바꿔서 뭐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고치면서 뭐 이렇게 실전도 대입하고 그래서 뭐 이런 모양도 나오고 나중에 뭐 또 이런 모양으로 계속 이제 변화를 했다는 거죠. 투자 스타일을. 그렇게 되면은 본인을 많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본인을 못 믿기 시작하면 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주가가 올라갈 때만 믿어요. 그럼 올라갈 때 덥석 물죠? 그럼 주가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뛰는 것만 쫓아다닌다. 왜 그래요? 이제 이 눈으로 보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본인을 믿어야 돼. 본인을 못 믿으면 결국 아무도 못 믿게 되고, 물론 아무도 안 믿어도 되지만 본인을 믿어야지만 투자를 해서 과감히 베팅해야 될 때 뭐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물쭈 거리다 보면 주가가 하고 올라갔어.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확고한 신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샀던 주식도 뭐 한 10% 먹고 던졌는데 그게 나중에 300%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주식이 얼마치 갈지 이런 것도 계속 연습해보고 그 재료의 크기를 자꾸 이렇게 노트에 적고 대입해보고 그러다 보면 대충 목표가가 얼마다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단계냐면은 이 주가를 올리려는 이 차트쟁이나 주가를 올리려는 이 올리려는 이 세력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할수록 이 올리려는 애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매일 밤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장 끝나고라도 모여서 회의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야, 오늘 이렇게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저렇게 가져갈까? 아니면 우리가 뭐 계산해 보니까, 걔네들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종목이 들어오고 이런 걸 다 아니까, 야, 내일은 좀 밀어야 되지 않냐? 개미들 너무 들어왔는데, 그럼 언제까지 밀고, 얼마까지 밀까? 우리가 최저로 그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하면서 또 조율도 볼 거 아니에요? 전주하고, 아니면은, 그 뭐 회사하고 보든. 그리고 야, 재료는 언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나름대로 차트도 계속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합니다. 주가를 올리려는 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전 생각 안 해. 그리고 전 여러분들도 사실은 믿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다가 뭐 잘못해서 하면은 그냥 뭐 심하면 뭐 거의 뭐 나보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심한 욕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걸 쓰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영역이고 그냥 열린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막 100% 믿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 올리려는 사람의 그 스타일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거를 주식을 하면서 이 본인에 맞게 나름대로 이 기준을 정하고 실전에 대입해 본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장땡이야, 얘가. 주식이 A, B, C가 있어. A, B, C, D가 있어요. 이 종목이 있는데 얘에 들어가 있는 세력하고 얘하고 다 틀려. 물론 같은 회사라면 같은 라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이 픽스된 생각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가 없고 얘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올리고 얘는 십자로 올리고 얘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리고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리는 애야. 막말로. 그러면 이때 얘를 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얘를 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얘를 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야 이게 올리는 애 입장에 생각을 해야지 지가 기준을 다 정해. 주식 못하는 놈들 보면 나도 막 나를 교육시키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건 그냥 그렇다 쳐. 어쨌든 뭐 내가 뭐 실력이 뭐 나도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나를 교육시켜줘. 그 다음에 뭘 해? 자기 쪽으로 합리화를 시켜. 응?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야. 그다음부터 딴 사람 얘기는 다 허공에 떠드는 거야. 자기 입장으로 계속 돌려서 말해. 그래서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종목에 대한 설정은 잘 안 해. 그건 멍청한 짓이야. 왜냐면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고, 또 뭐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뭐 누가 맞다라고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주식을 올리려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뭐, 딴 사람들이나 뭐 주위에 조금 안다고 이런 사람들 말 들을 수도
들어도 안 되는 거죠.